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독서 가이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사 이야기를 왜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뭔가요? 1647년에 완성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리서입니다.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최종 결과물로서 300년 넘도록 영어권 장로교회의 표준신앙고백으로 쓰여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장로교가 세워졌고 다시 미국 장로교 선교사분들이 한국의 장로교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의 교리로 신앙고백서로 사용합니다. 막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는 칼빈주의를 기가 막히게 명료하게 정리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300년이 지나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정신과 잘 맞지 않는 부분, 또 현대에는 다소 소용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각 교단마다 수용하는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제가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해당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고백을 작성해서 대신했고, 예장 통합은 해당 신앙고백을 교리헌법의 제5부로 보존한 채로 자신들의 현대적인 신앙고백을 덧붙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반면 예장 합동은 해당 신앙고백을 헌법의 유일한 신앙고백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웨스트민스터가 뭔가요? 웨스트민스터는 런던의 한 지역입니다. 영국 국회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있는 종로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참고로 외민 궁전은 국회고요. 그 길 건너 외민 사원은 성공의 성당이고, 좀 더 떨어져 있는 외민 대성당은 가톨릭 성당이에요. 여기 두 개를 착각하면은 여기가 그 개신교 종교개혁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톨릭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대성당에 착각을 하고 가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미리 조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리서가 런던에서 쓰이게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필된 내력은 이렇다는 거죠.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에 자리 잡아 장로교가 된 반면에 잉글랜드 성공에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을 뿐이지 왕실과의 긴밀한 관계, 주교제, 가톨릭에 대한 온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라고 불리는 잉글랜드의 확고한 칼빈 추종자들은 영국 교회가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도 런던, 영국 국교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들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국회가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643년 국회는 교황제와 주교제를 근절시키기로 노력한다는 엄숙한 서약을 선서했고, 같은 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의 목적은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들어 온건했던 기존 성공의 39개 신조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는 국왕 찰스 1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왕당파, 성공회대, 의회파, 청교도, 이른바 청교도혁명 잉글랜드 내전입니다.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의회파, 청교도가 스코틀랜드에 지원을 요청한 거죠. 이에 스코틀랜드는 이들에게 장로교 정치체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외민총회에도 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도와줘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부탁 들어주면 도와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그 목적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종교적 통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647년 외민 신앙고백과 부대 문서들이 완성되었고, 잉글랜드 국회에서 인준되는 한편 스코틀랜드 교회도 기존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를 대신하여 외민 문서들을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내전은 내력이 되게 복잡하지만 차치하고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왕당파에 승리합니다. 의회파의 승리! 자,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왕정이 해체되어 공화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1658년에 크롬웰이 사망한 뒤 왕당파가 의회의 다수파가 되어서 찰스 2세를 옹립하면서 왕정이 복고되는 한편 성공회가 지배적 지위를 회복합니다. 성공회는 외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이 일어나 영국은 입헌 군주국이 되었고 현재에 이릅니다. 이런 역사는 사실 몰라도 되지만 그 이름 때문에 한번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잉글랜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성공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런던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거를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쓰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읽으면 뭐가 좋은가요? 교리라는 글의 장르에 익숙해지고 이를 통해 장로교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게 장로교의 정체입니다. 자,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의 책도 다 사견이고요. 나름의 논증일 뿐입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토론하여 합의하고 총회가 승인한 교리가 그 교단의 정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결과물로 말하듯이 종교는 교리서로 말합니다. 또 법철학과 실제 법률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법률 자체를 읽어보지 않고 법학자의 책을 본다면 법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전부 체계화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체계화된 표준을 익히면 자신의 신앙관이 거기로부터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교단 교리는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매우 멋져 보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리 교육을 하기도 좋죠. 물론 현대인에게 거북한 내용이 제법 있지만 전부 내면화하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교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으로 인식을 가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민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이 신앙으로부터 이만큼 이제 발전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대 장로교의 교리의 모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헌법이 외민으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민 신앙 고백 그리고 현대의 교리, 그러니까 자기 교단 혹은 대표 교단의 교리, 그리고 WCC나 로잔의 공표된 보고서 및 선언문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 순서대로 읽으면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인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표준적인 기독교 인식을 가지게 되죠. 의외로 근대 장로교 교리의 관심사가 성경의 그것과 꽤 달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의 중요성이라던가 예수님과 로마 제국 사이의 충돌, 공동체의 상고상조에 대한 구체적인 집중과 같은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외민에서는. 반면 하나님이 택하신 칭의와 같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과 입장이 다를 때 불확실한 것으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외민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불필요한 논쟁도 예방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죠. 어떤 내용이냐? 자, 35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서무, 하나님의 전능하고 선하심, 예수님의 구원 사역, 칭의, 영생, 세례와 성만찬, 사후세계와 부활, 최후 심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새롭지 않은 것은 개신교의 대부분의 논의가 외민에서 한번 수렴되고 다시 갈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고 싶은 분들은요, 이게 오픈소스예요.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도 걸어놨는데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그냥 그 제목을 택해서 오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브런치 블로그로 오시게 되면은 이 링크를 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누르면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가 쉽게 나오니까 왜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장 통합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은 또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5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는 글자가 너무 작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둘러보기 할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